발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실 거고,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발기부전약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약물들을 처방을 해드릴 겁니다. 흔히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로 알려진 그런 약물들이겠죠. 자, 이런 약물들을 드시면 대부분은 특별한 문제 없이 반응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약물들에서 이제 의존을 하면서 관계를 진행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약물들이 점점점 약효가 떨어지는 상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진행하다 보면은 한 25ml 먹던 걸 50ml 먹게 되고 50ml 먹던 걸 100ml 먹어야 되고 또는 그 이상을 자꾸 투약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약물이 나중에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까지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굉장히 많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내성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사항들은 내성이 아니고요.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약물의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병원체, 가장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 항생제인데요. 세균이라고 하는 병원체를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다 보면 이 병원체가 나중에 이 항생물질에 대해서 적응을 합니다. 유전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일으켜서 더 이상 이 약물이 반응하지 않는 순간이 와요. 이런 상태를 내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성의 특징은 뭐냐면 비가역적입니다. 한번 그 변화가 돼서 약이 듣지 않게 되면 그 세균한테는 이 약을 아무리 써도 절대 그 세균이 이 약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약을 쓰면 초반에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약이 원인 치료약이 아니고 대증적으로 접근한 약물이었는데 원인에 해당됐던 신체 환경이 더 나빠짐으로 인해서 이 약물조차도 듣지 않는 환경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약물조차도 듣지 않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항성은 특징이 가역적입니다.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체적인 환경이 정상 수준에 가까운 쪽으로 회복이 되면 이 약물에 대한 반응성도 점점점 회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부전 약물이 듣지 않는 순간들은 약물 저항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기부전약이 듣지 않는 일은 왜 발생했을까요? 요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발기부전약이 작동하는 원리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발기가 일어나려면 성적 자극이 있어야 되고 성적 자극이 있으면 이제 뇌에서 호르몬이라든가 신경물질 등의 그 관여가 있으면서 자율신경계의 부교감 신경이라는 것을 자극을 합니다. 그럼 이제 부교감 신경이 혈관벽에 자극을 줘서 산화질소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유발시킨다고 그랬고 이 산화질소는 사이클릭 GMP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자극을 해서 활성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사이클릭 GMP라는 물질이 혈관벽에 작동을 해서 이 혈관을 확장을 시키게 되는데 이게 발기가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자, 발기부전 약물은 어디에 관여하느냐면 이 혈관이 확장되는 물질의 손실을 이거를 이제 없애려면 성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혈관이 계속 확장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혈관을 수축시켜야 되겠죠. 그럴 목적으로 인체에서 PDE5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물질이 나와서 이 사이클릭 GMP라는 물질을 중화시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게 이 PDE5의 역할인데 요 청소부 같은 역할하는 이 물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물질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같은 물질입니다. 이런 약들이 얘를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얘를 막았다고 하면 당연히 사이클릭 GMP가 여전히 혈관에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돼야 되는데 얘를 막았는데도 발기가 아예 유발이 안 돼요.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혈관의 문제입니다. 이 혈관벽이 심각하게 손상을 받은 거예요. 아주 심한 수준으로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뇌에서 이렇게 신호가 와서 이런 혈관에 대한 이런 변화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 신호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신경이 지나치게 쇠약해져서 반응 상태가 아예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성신경 쇠약으로 인한 반응 부전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령이 젊은 분들, 20대나 30대나 40대, 뭐 건강하신 분은 50대 초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 혈관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뭐 이 혈관이 심각하게 손상되려면 당뇨 같은 경우에도 10년, 15년씩 잘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담배를 아주 수년간 심하게 이렇게 펴오거나 뭐 이런 상태들이 지속이 되어야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내내 듣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혈관이 급성적으로 이렇게 손상을 받는 일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문제입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 자체가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제 예전 자료에서 제가 강의를 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뇌에서 이런 호르몬과 신경물질의 기능적 활성이 떨어지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예를 들면은 수면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또는 과도한 사정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런 등의 변화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유발되는 원인으로서 작동하는 부분들이 과도한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우리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지나치게 많은 사정들이 반복되면서 성신경이 아주 피로해지고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반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이 많이 고갈됐다라고 주로 한학적으로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발기부전약을 강제로 투약해서 몸을 이제 강제로 이제 확장을 시킨 상태에서 또 사정이라고 하는 요 소모성 반응을 계속 유발시킨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뇌에서는 이런 그 성신경의 활동이 주로 변연계하고 간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냐면, 우리 인체의 생명활동, 생존에 필요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생식활동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나 정서에 관련된 이런 활동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생존입니다. 즉 호흡을 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체온 조절하는 이런 생존활동에 관련된 신경활동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지금 몸뚱아리 되시는 주인님께서 이 생식활동에 너무 지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생존에 관련된 신경활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 너무 이제 신경이 이제 많이 소모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인체가 생명활동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더 이상 그러면 이런 생식활동은 내가 관여를 안 하도록 하겠다라고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발기약을 먹어가지고 여전히 정액을 소모하고 이런 그 호르몬이나 신경물질 소모를 유발하고, 그래서 신경이 피로해지는 상황을 계속 유발시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가 어쩔 수 없이 이 약물에도 저항을 해버리는, 반응 안 해, 모른 척 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약물의 저항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약물 저항성의 극복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물 저항성은 가역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회복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 가역적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체의 어떤 건강함의 조건이 회복이 되면 약물에 대한 반응성도 점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 인체가 사정을 제한하는 목적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내가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내가 건강해져서 정액을 사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약물에 대한 반응성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약을 쓰지 않아도 원래 모습까지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요, 이렇게 나이 드신, 이게 연배가 좀 되신 분들이 약을 쓰시다가 약이 안 들어요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20대 후반쯤 되시는 환자분들께서 이 약을 쓰다가 안 들어서 병원에서 이제 주사제를 맞거나 아니면 심하게는 보형물에 대한 권고까지를 받고 오신 분도 있어요. 굉장히 놀라서 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가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약물을 써보시죠 하고,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면 주사제를 한번 음경에다 맞아보시죠 라고 하는 권고를 드리고, 이것도 안 되면 보형물을 시술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ABC라는 요 과정으로 보통 치료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물을 썼는데 더 나빠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주사제에 대한 권고를 받겠죠. 근데 약물을 써서 안 들으니까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음파 검사할 때 병원에서 이제 강제로 그 발기를 유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발기 유발제인 그 주사액을 음경에다 이제 놓고 이제 초음파로 검사를 해봅니다. 혈액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데 그걸 했는데도 반응이 없으니까 아이고 왜 이러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면은 보형물을 시술해야 되는데라는 의견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젊은 친구였는데 저쪽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의 스토리를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지방에서 이제 서로 이제 만나서 대학교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마음도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거를 하자 그랬고 동거를 한 거예요. 동거하다가 한 6개월 정도를 거의 매일같이 너무 좋으니까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개월쯤 지나니까 점점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기가 좀 힘이 없고 풀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친구한테 그 부분을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창피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제 몰래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았습니다. 받고 먹고 이제 해보니까 다행히도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잘 됐어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관계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왜 나빠진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 상황을 계속 한 거예요. 약물에 의존해서 매일같이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약물에 대한 반응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진짜로 약을 먹었는데 발기가 그날은 안 됐어요. 깜짝 놀라서 가본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판단을 받은 건데,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놀란 마음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저한테 첫 번째 질문했던 질문이 요거였습니다. 제가 극복이 가능할까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까요? 근데 제가 이 설명을 드렸어요. 가능하다.